충치는 아파요. 이러면 바로 치과에 가는데 잇몸병의 특징상 만성화가 돼버리면 통증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잇몸병은 여차하면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잇몸에 안 좋은 습관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좀 강하고 질긴 음식을 드시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무말랭이라든지 뭐 오징어 무침, 또 가끔씩 오돌뼈 드시는 분도 계시고, 최근에는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만 맥주병 어금니로 딴다, 이런 많은 행위들이 치아가 감당할 수 있는, 그리고 잇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힘을 주기 때문에 잇몸에는 별로 좋지가 않게 되고요. 특히 이런 음식들은 상당히 좀 강한 텍스처, 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아 사이에 끼게 되면은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식당 밖에 나가실 때 바로 이쑤시개 잡아서 후비시거나, 또 이쑤시개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명암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는데 전부 다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. 이 이쑤시개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도구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잇몸을 많이 자극을 하고 다치게 하는 트라우마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강하고 질긴 음식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고, 또 그게 꼈을 때 빼는 과정 중에 트라우마가 생기고, 또 역시 마저 못 뺀 친구들이 잇몸에 담겨 있다가 염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제 잇몸이 안 좋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부드러운 음식으로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부드러운 음식 중에도 맛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칫솔질을 너무 강하고 세게 하시는 부분인데요. 저희 환자분들 중에는 잇몸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하루에 8번, 10번씩 칫솔질을 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. 한 번 할 때 1시간씩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니까 실제 정말 1시간씩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오래 하신다는 뜻이겠죠. 근데 치아가 잇몸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힘으로 칫솔이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 오히려 잇몸에는, 그리고 치아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잇몸에 걱정이 되신다고, 잇몸이 불안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칫솔질을 많이 그리고 오래 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. 칫솔질은 어디까지나 요령입니다. 아무리 오래 하셔도 그 시간보다는 적절한 시간으로, 그리고 아무리 자주 하셔도 적절하게 딱 한 번일지라도 요령 있게 잘 하신다면은, 사실은 연구에 따르면은 하루에 한 번만 칫솔질을 꼼꼼하게 해도 치태가 안 쌓인다라고 하는 게 이미 연구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근데 물론 이제 완벽하게 칫솔질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3번씩 하는 건데, 이론적으로는 한 번만 확실하게 한다면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따라서 지나치고 과도한 칫솔질 절대 좋지 않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이를 악물거나 가는 습관인데, 이게 사실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. 만일에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를 간다, 나는 그거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계시지만, 혼자 사시는 분들과 같은, 또 젊은 분들과 같은 경우는 내가 이를 가는지 안 가는지, 코를 고는지 잘 모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가는 거를 인지하는 건 좀 어렵고요. 다만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이를 갈 가능성도 많은데, 이를 악무는 습관은 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집중하면서 이를 악물고 있으면은 또 그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요즘 젊은 남성분들은 아령 들고 운동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. 그거 하실 때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울퉁불퉁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힘이 들어가거든요. 그러한 운동 때문에 잇몸이 나빠지고 심지어는 임플란트가 부러지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우리의 씹는 힘이 엄청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힘으로 씹거나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가는 것, 잇몸에 절대 좋지 않을 것 같고,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나이트 가드 내지는 마우스피스라고 해서 주무시거나 운동하실 때 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. 그거를 끼고 계시면은 훨씬 치아랑 잇몸을 좀 보호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마우스피스 내지는 나이트 가드 제작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시고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 4번째입니다. 가장 기본인데 모두가 간과하는 거죠.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 겁니다. 잇몸이 좋아지려면 스케일링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? 뭐 칫솔질만 잘하면 되지 않나요? 그쵸. 칫솔질만 잘하면은 굳이 치과에 오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. 그런데 칫솔질을 잘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? 치석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어떠한 부산물이에요.
그렇기 때문에 저조차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스케일링을 받거든요. 스케일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스케일링을 하는 과정 중에 엑스레이를 찍고 눈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. 그 과정 중에 정말 많은 문제들을 찾아내고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. 잇몸병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세요? 아주 쉬운 표현인데 소리 없는 이빨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. 충치는 아파요. 이러면 바로 치과에 가는데 잇몸병의 특징상 만성화가 돼버리면 통증이 없습니다. 가끔씩 부을 순 있어요. 주무시고 푹 쉬면은 또 좋아집니다. 또 가끔씩 피가 나죠. 근데 또 좀 쉬고 약 먹으면 또 가라앉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잇몸병은 여차하면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런데 이제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오면 그때는 빼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사실 잇몸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잇몸병이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 방법이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하려면 치과에 주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날 잡아가지고 가기도 참 바쁘고 힘들잖아요. 딱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일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생일날 치과에 가시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 스케일링을 보험 통해서 저렴하게 뭐 10,000원 내지는 20,000원 정도에 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나라에서 주는 선물도 받으시고 또한 검사를 통해서 잇몸병도 예방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우리 치앙저격 시청자분들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뵙도록 하겠습니다.